안녕하십니까. 도로고 읽는 남자 도일남 이도입니다. 오늘은 담양 용현리 백자 가마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발행된 발굴 보고서이고요. 오늘 볼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집중해서 봐주시면 도움될 만한 것들도 많고요. 청아백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세가 금값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변동폭이 크지 않다고들 하죠. 이제 골동품을 이제 취미로 너무 아름다워서 사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 오래된 것을 지키는 마음으로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투자 가치가 높은 기물을 찾으려고 애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공부도 하시고 안목을 쌓기 위해서 이런 영상도 보고 계신 거일 텐데요. 뭐 주식으로 설명하면 저평가되어 있는 품목 또는 뭐 종목을 골라야 하겠죠. 뭐 나의 취향과 맞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또 살펴보다 보면 결국에는 또 내 취향을 그쪽으로 맞출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재미를 보면, 금전적으로 또 재미를 보시는 경우에는 취향이 또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몇 번의 시간 동안은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기물들 또는 숨겨진 보석을 찾는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그 첫 번째 시간이고요. 재밌는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영상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지금 보시는 기물 같은 경우에는 좀 생소하실 수 있어요. 먼저 기물을 이렇게 만들고 굽다리를 붙였어요. 이런 붙이는 경우가 있다는 것. 어느 경우에 좀 있냐면요. 접시를 만들고 이렇게 긴 다리를 붙이죠. 이런 경우는 이제 종종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발이나 잔이나 이런 경우에 이렇게 굽다리 붙인 경우가 있다 하면은, 그런 기물들은 좀 어, 가지고 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조선 중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물들이기 때문에 소장을 해두시면 또 값어치가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이런 건 이제 박물관이나 기관에서 이제 공개 구입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관심 가져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용현리 가마터, 일단 백자 가마터고요. 백자 이외에도 이제 우리가 철화, 철채, 흑유라고 얘기하는, 또 이제 석간주라고 표현하는 이제 기물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철화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기법이 사용이 돼서 백자와 철화 기법 들어간 기물, 그리고 석간주라고 하겠습니다. 석간주 기물들이 나옵니다. 자, 먼저 굽을 볼게요. 이제 오목굽. 오목굽은 이제 경기도 광주 기준으로 해서 17세기부터 백자 기준입니다. 백자 기준으로 해서 17세기부터 보통 나온다고들 이야기를 하고요. 따로 제작한 수식굽, 조금 전에 얘기했던 굽을 만들어서 붙이는 경우, 그리고 디귿안굽, 17세기에 햇무리굽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요 굽을 얘기하는데, 디귿안굽 같은 경우에는 잔에서도 나오고 이런 보통 호에서 나오는데, 햇무리국 같이 생겼습니다. 마치 햇무리국처럼 이런 식으로 생겼죠. 그리고 평국, 거의 이런 식으로 평국 수준으로 해서 약하게 굽이 들어가 있는 경우 있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런 굽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연대가 18세기 이전으로 확 올라간다는 것 기억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굽받침 흔적은 대부분 굵은 모래받침, 이런 모래받침이 사용된 이 흔적들 간혹 보이죠. 다리굽으로 해서 받쳐진 게 아니고 굽이 있는 듯 없는 듯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나, 조금 전에처럼 디귿자로 이런 식으로 생긴 굽을 보시면 됩니다. 간혹 있어요. 많지는 않아요. 이런 기물들이 오히려 조선시대 초기 기물보다 수양을 보기가 더 힘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뭐 내용을 좀 읽어보면, 초벌편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재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초벌을 하고 한번 가마에 들어가서 구운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재벌을 해서 완품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한 번에 성형을 하고 건조한 다음에 유약을 바로 시유한 다음에 가마에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출토 유물을 살펴보면 발 1000개, 접시 2700개, 병호, 뭐 뚜껑, 대발, 요도구가 뭐 몇 개 안 되죠. 역시나 발과 접시가 17, 18세기, 19세기 초까지도 볼 수 있다고 하는 이제 가마터인데, 그때 당시에는 실용 위주로 이렇게 만들어서 썼던 것 같아요. 잔 대신에 뭐 발에다가 다 드셨겠죠. 잔도 있다 하더라도 워낙 적은 수량이기 때문에 발굴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 중 이제 첫 번째는 석간주입니다. 이제 영조 시대 때 석간주라는 말이 나오는데, 영조께서 워낙에 이제 근검 절약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어, 이런 내용이 남아 있어요. 영주실록에 보면 청화를 이제 사치라고 표현을 하죠. 청화 수입해 오는 회청 유약을, 회청 안료를 쓰지 말고 석간주를 써라. 우리 석간주 쓰면 되는데 왜 회청을 쓰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이제 그 뒤로부터 이제
그러니까 제기 용품이 아니고서는 청화를 쓰지 않았고, 그래서인지 이제 17세기 말에서 18세기에는 대부분 기물들의 철화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철화 진해용이라고 하는 용 그림도 있고요. 다양한 문양들이 해학적으로 나오죠. 그 시기에 같이 이제 서민 도자로 붐이 일었었던 게 석간주라고 하는 이제 백토 위에 이제 흑유 유약을 바른 석간주가 나왔습니다. 석간주는 우리가 흔히 19세기 조선 시대 말기 기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17세기에서 18세기에 이미 석간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근처에도 250년, 300년 가까이 된 석간주 기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를 어떤 건지를 이제 구분을 하시고 분류를 해 놓으시면 그게 장차 큰 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런 발굴 보고서들이 이제 나온 지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2018년도면 이제 뭐 4, 5년 된 건데 기관에서도 열심히 보고 있을 거예요. 이런 완품들을 이제 매입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올 초에 계속 보았던 게 이제 조선 말기 기물들을 열심히 봤었어요. 군원 말기죠. 대한제국시대.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매입을 하더라고요. 앞으로 우리가 볼 기물들은 조선 후기, 중기에서 후기 기물이 많이 남아있지 않거든요. 그런 연구가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 박물관에서도 그런 기물들을 매입을 할 거고 그러면 또 시장에 바람이 불 거라고 봅니다. 자, 먼저 보시면 석간주 가장 포인트는 이건 것 같아요. 굽이랑 문양을 보면 되는데 문양은 대부분 이 물결 문양입니다. 물결 문양이 들어가 있는 게 연대가 훨씬 올라간다. 자, 보시죠. 뚜껑에도 물결 무늬가 들어갔어요. 철화 소병인데 이건 굽은 한번 받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굽 이런 모양이고요. 자, 굽 깎아 붙인 거, 잘라 붙인 것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굽받침 흔적 눈으로 익혀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기굽기 했던 흔적도 이렇고요. 철화로 그림을 그린 거, 철알료. 이 석간주 알료를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됐던 거죠. 그리고 이 알료의 그 퍼센테이지가 약간은 틀렸다고 합니다. 농도죠. 철 성분의 농도에 따라서 석간주에 썼던지 철화 썼던지 그 차이는 있었다고 하네요. 이런 것도 한번 눈에 넣어두시고요. 공통점은 이런 물결 무늬가 있었다는 거. 좀 특이한 기물이 하나 나왔는데 보라색으로 나왔어요. 보라색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라고 해요. 이런 요변은 이제 산화와 환원이 있는데 환월 걸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산소를 막고 공기를 유입을 막아가지고 안에 있는 산소를 태우는 거죠. 산화는 그냥 불을 계속 때우는 거예요. 근데 이런 보라색이 나오는 이유는 흑유가 이렇게 보라색이 나온다고 해요. 어느 때냐면 환원일 때예요. 우리가 백자를 만들 때 보통 환원불을 떼는데 산화불로 불을 계속 데피면 이렇게 보라색이 된다고 하네요. 우리 부산에 계신 도예가 분께 배운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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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굽 바눈에 쏙 넣어두시면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아까 붉은 모래에서 이런 약간 햇무리국 같이 생긴 이런 굽 눈에 익혀두시고요. 철화 그림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와 굽받침 흔적 눈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중기 기물들이 왜 더 없을까요? 시장에 완벽한 게 특히나 가장 큰 이유는 중기도 부장품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초기 부장품들이 훨씬 많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중기 기물들은 부장이 덜 됐거나 또는 전세품들이 많습니다. 자, 이런 굽들 그리고 잘라 만든 굽들 눈에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형태들 요 초기와는 다른 이런 각지고 꺾인 이런 형태들도 눈에 넣어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물결무늬 뚜껑도 이런 게 있고요. 물결무늬 굽 형태 여기는 형태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형태와 물결무늬 고요. 철화로 그림이 들어간 거 꼭 개 모양 같기도 하고 동그라미에 이렇게 들어간 해 모양 같기도 한 것도 있고 W 같은 모양 주병 이런 도안까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분명 아직 움직이지 않은 영역들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직 평가받지 못하고 소외되어 있는 것들이 분명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내고 그 안에서 또 분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감별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우리 구독자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편에는 또 분청사기 중에 아직 오르지 않은 저평가되어 있는 분청사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일남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